안녕하세요. 예리엘 잉글리시 회화에서 헷갈리는 문법 쉽게 설명드리는 헷갈문법 조쌤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명사라는 품사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를 했어요.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고 오늘부터는 명동형부 중에 동사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사가 문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냥 코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을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동사의 형태를 올바르게 사용하시려면 엄청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할 거예요.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중에 비동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비동사의 뜻, 그리고 두 번째, 비동사의 형태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비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동사를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문장에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신다면 잘 사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비동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상태동사입니다. 근데 상태라고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상태가 뭐야 라고 이해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문과 상태, 감정, 존재 등등을 의미하는 동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동사는 어떤 단어랑 함께 사용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그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동사 더하기 명사. 비동사의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뭐뭐뭐이다. 그래서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다. 그리고 비동사 더하기 형용사.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 어떠어떠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 am hungry. 나는 배가 고프다. 그리고 비동사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경우에요.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어디에 있다. 그 존재, 위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in my room. 나는 내 방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형용사랑 전치사는 수업을 하지 않았었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형용사나 전치사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수업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조합에 따라 세 가지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의 의미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힘들 건 없어요. 그럼 각각의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동사와 명사가 함께 쓰인 문장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I am a student. 두 번째, she is my best friend. 세 번째, this is my favorite book. 네 번째, they are soccer players. 나와 있습니다. 해석되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학생입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들은 축구 선수들입니다. 자, 그럼 모든 문장이 뭐뭐뭐입니다. 뭐뭐뭐이다 라고 해석되고 있음이 보이실 거예요. 비동사의 뒤에 명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비동사에 형용사가 있을 때에는 어떠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 am happy. The weather is cold. He is very tall for his age. They are tired after the game. 자, 각 문장들은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건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죠. 그리고 날씨가 추워요. 날씨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나이에 비해 키가 매우 커요. 키가 크다라는 신체 조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기 후에 피곤해요. 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피곤하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의 상태, 아니면 과거형이라면 과거의 상태, 그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동사에 전치사가 있을 때에는 어디에 있다라는 존재, 그리고 위치에 대한 뜻을 표현합니다. 전치사는 on, at, in, under 과 같은 단어들이 있죠. 문장을 보시면 The book is on the table. She is at the bus stop. They are in the classroom. The cat is under the chai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동사의 뒤에 on, at, in, under 이라는 전치사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뜻은 이렇게 됩니다. 그 책은 탁자 위에 있어요.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그들은 교실 안에 있어요. 고양이는 의자 아래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공통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비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비동사의 의미를 아시게 됐다면 문장에다가 이제 사용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알맞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비동사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일 때 각각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먼저 현재 시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일 때는 비동사가 am, are, is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형태가 바뀌어요. 비동사는 특이한 점이 원래 형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형태 중에 어떤 형태가 알맞은 형태인지 골라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건 주어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형태를 결정합니다. 보시면 I, am과 함께 사용이 돼요. 이거는 너무나 익숙하죠. 쳐야 돼. I am. 그쵸? 그리고 he, she, it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단어들을 3인칭 단수라고 부릅니다. 3인칭이라고 하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1인칭, 너가 2인칭,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의 사람들을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나랑 너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제3자가 끼어들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제3자,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3인칭. 그런데 3인칭 단수 주어에는 모두 다 i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he, she, it에는 is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you, we, they는 ar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를 보시고 비동사의 모양을 잘 조합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과거형은 이렇게 was 혹은 were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과거형일 때에는 이렇게 am이랑 is가 was로, are는 were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외워지실 수도 있는데 끝에 있는 철자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are, were 둘 다 re로 끝나죠. 그래서 외우시기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태를 외웠다라고 한다면 잘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를 사용하실 때 현재에 대한 얘기인지 과거에 대한 얘기인지에 따라 현재 시제형 비동사, 과거 시제형 비동사를 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에 누가 등장하는지에 따라서도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비동사는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머리로는 알아도 대화를 할 때, 회화를 할 때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말이 틀리실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I very hungry now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문장은 주어가 I예요. 그리고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now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답이 am이 되는 겁니다. 주어가 I고 현재 시제네 두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My parents, a boy and a girl in the past.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were이 됩니다. 자, 주어의 parents가 나왔죠. 엄마랑 아빠 두 분을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단어니까 두 명이에요. 3인칭 복수 주어예요. 그래서 was라고 하면 틀린 문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She in her office last night. 자, 이 문장은 지금 딱 보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주어는 she가 나와 있죠. 그러면 정답은 was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랑 시제의 두 가지 요소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동사의 의미는 뭐뭐이다, 어떠어떠하다, 어디어디에 있다 라고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동사가 어떤 단어랑 쓰이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두 번째로 비동사의 형태입니다. 비동사는 원래 형태로 사용되지 않아요. 다른 형태로 바뀌어요. 현재 시제인 경우엔 주어에 따라 am, are, is로, 과거 시제인 경우에는 was, were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동사를 사용하실 때 주어의 수, 3인칭, 1인칭, 2인칭,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하시고 시제도 같이 신경 쓰셔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주어가 누군지 확인하고 시제가 뭔지 확인하고를 습관적으로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사용하던 am, are, is만을 반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연습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비동사를 오늘은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엔 일반 동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은 문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반복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